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 전략,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에서 김유진 사장님과 함께 연구원으로 맡고 있는 지한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번 주가 아니구나. 화요일 날 했었죠. 최선미 연구원님이 인스타그램 SNS 자세히 알려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들 SNS, 인스타그램 잘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많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할 강의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사업에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조금 같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인스타그램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알리는 거죠. 알리는 데 있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맛집이 있거든요. 근데 어딘지 딱 보시면은 아시겠죠? 사장님들. 네. 당연히 오른쪽이 맛집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유는 사람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95% 이상의 사람들은 모방을 되게 좋아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 하면은 그거를 따라 하려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시면은 되게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심리적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활용을 하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리뷰나 예전에는 이제 리뷰나 그런 제품을 사용한 후기 이런 거를 돈 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되게 많았고요.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댓글이나 이런 좋아요 작업, 이런 거 팔로우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많은 특정한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제품의 광고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의 광고일 수도 있고 알리는 거에 있어서 괜히 그게 좀 될 것 같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심리를 느끼는 거를 사회적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뭐냐면요. 인스타그램 이 글씨 자체를 딱 보면 어떤 그 플랫폼 안에 내가 사장님, 스타가 되는 네?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뭐죠? 네? 음악 소리가 나오는데. 음악이요? 음악 안 틀었는데? 다른 분들 지금 음악 소리 나시는 거 있나요? 음악 소리 나세요? 다른 분들은 지금 음악 소리 안 나시나요? 음악 소리 안 들린대요. 오케이,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그 안에서 내가 스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굉장히 예쁘고 뭐 예를 들어 음식이면은 먹음직스럽게 제품이면은 예쁘게 이렇게 찍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찍을 때도 최대한 어플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쁘고 뭐 이렇게 피부에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사업이면 최대한 내 얼굴이 굉장히 그 피부가 좋아야겠죠. 그렇게 찍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스타그램이
로봇이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잖아요. 로직이 감지를 하는 건데 전문성을 나타낼수록 노출도가 되게 많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피드가 전반적으로 피드의 내용이나 해시태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샵 넣어가지고 노출시키는 거, 아니면은 좋아요라든지 선팔이나 프로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조금 전문적이고 스토리가 그에 맞는 비슷한 스토리고 해시태그도 그에 맞는 비슷한 그 해시태그면 노출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제 인스타그램 그 알고리즘이 이 해시태그는 뷰티에 좀 뷰티에 관련된 뷰티에 관련된 피드구나. 아니면은 뭐 이 해시태그는 육아에 관련된 그 해시태그와 피드구나. 이런 거를 감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필 세팅부터 다 꼼꼼히 살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은 나를 알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마케팅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내가 예쁜 공간으로 일반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일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특히 최대한 티업을 많이 하고 프로모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제품 정보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비전도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게 다른 회사랑 좀 다를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되게 비주류적인 그런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노출이 돼도 반응이 이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계시는 그 좋아요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내가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한 명, 두 명이 나와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알리고 그분들을 내 가망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명확한 타겟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아마 앞서서 최선미 연구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타겟. 즉 타겟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인스타그램을 알리고 어떤 사람이 봤으면 좋겠는지를 타겟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겟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타겟은 즉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명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명단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명단에서 시작해서 명단으로 끝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일이. 근데 이 명단이 인스타그램에서도 타겟으로 내가 누군가의 명단을 리스트업 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나랑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예를 들어 뭐 저는 이제 저는 40대가 됐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 그리고 저는 뷰티에 관심이 많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요.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은 타겟이 뭐 40대 그리고 40대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 뭐 그 중에서도 화장품이나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고객으로 설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나는 좀 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사업자를 좀 모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 회사 뭐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타겟이 될 수도 있겠고 이거는 여러 가지 타겟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와 가장 니즈가 비슷하고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전달력 있게 내 인스타그램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좁고 구체적으로 뾰족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타겟이어도 30대 뭐 여자 그 중에서 화장품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역이 뭐 서울이면 서울에 사는 서울의 무슨 구 뭐 이렇게까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이 처음에는 얼마 없게 그래서 해시태그를 찾아보면은
화장품 판매원 뭐 이런 거는 해시태그가 되게 광범위하게 나와요. 이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주름에 관련이 있다거나 뭐 미백에 관련이 있다거나 관심사가 조금 더 좁혀질수록 타겟은 좀 더 구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전달을 내가 그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내 글에 공감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해지면 나는 어떤 컨셉으로 피드를 작성할지도 다 머릿속에 생각이 들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타깃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에 키우는 계정은 일상 계정으로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보통은 처음 시작해서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예를 들어 어떠한 회사 이렇게 써버리면은 처음 사람들을 이제 팔로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냥 소통하는 거를 편해하지 사람들이 어떤 일적으로나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키우는 계정은 일상 계정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를 조금 권하고 있고 한 500명, 1000명 정도 됐을 때는 조금씩 브랜드 계정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랑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소통을 하시던 분들이면 내가 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감함으로 막 소통을 하다가 어떤 날 갑자기 무슨 일을 하게 됐다고 이제 피드를 올리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뭘까? 이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프로필 브랜딩이 있습니다. 프로필 브랜딩이라는 거는 앞에 이렇게 프로필에 보시면은 내 얼굴이 나오고 밑에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쓰는 칸이 인스타그램에 있을 거예요. 이게 프로필인데 프로필은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 사람인가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요거를 좀 생각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냥 처음부터 뭐 어떤 회사, 뭐 그냥 되게 좀 딱딱한 프로필보다 조금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필이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연금소득 뭐 만드는 뭐 이런 약간 이런 얘기는 조금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이 안 되고 안 와닿아요. 예, 그래서 그냥 부업으로 뭐 30만 원, 월 30만 원을 뭐 매달 벌 수 있는 약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공감 형성할 수 있는 글을 쓰시는 거예요. 힘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든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힘든데 지금 하시는 일에서 뭐 30 정도 더 이렇게 부수입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좀 공감을 할 수 있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프로필이 좀 좋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받도록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키워드. 그 프로필에 쓰는 글은 검색이 돼요. 그래서 프로필에 해시태그도 쓸 수 있고 나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검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써도 되고요. 인원 한정이라든지 기간 한정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몇 명 뭐 모집 그 프로필에 보면은 뭐 파트너 뭐 5명 모집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1월달 프로모션 가끔 이제 각 회사마다 프로모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특별 프로모션 뭐 몇 분을 뭐 모집합니다. 아니면 몇 분을 초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숫자를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막 돈을 막 많이 벌지 못한다 막 이런 또 오해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뭐 3개월 안에 월 30만 원 꾸준하게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딱 정말 명확하게 뭔가를 제시해주면 사람들은 아 이거는 나도 관심이 있는 분야야. 이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받으면서 이제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프로필도 괜찮습니다. 일상 글쓰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상 글쓰기는 피드를 쓰는 거를 얘기해요. 피드를 쓰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타겟을 아까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타겟에 흥미를 유발하는 일상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게 중요하죠. 그 타겟이 여러 명이면은 글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타겟이 좁고 구체적이면은 그 타겟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글을 작성을 하시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첫 줄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그다음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걸 첫 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더보기로 눌러야 쭉 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줄을 어떻게 끌리게 쓰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더보기를 눌러서 밑에 있는 내가 쓴 글을 다 읽을 수 있게끔 하는 끌리는 첫 줄.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이 피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거기다가 첫 줄에다가 맨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글을 쭉 풀어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진실성 있게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보통 회사나 회사에 대한 내 느낌, 회사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품을 써봤을 때 나는 예전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제품을 쓰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를 친구한테 알리듯이 편하게 일기 쓰듯이 써요. 근데 뭐 이랬다 저랬다 나 혼자 그냥 혼잣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을 해서 조금 이게 고민이었는데 지금 이 회사를 알게 돼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비전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좀 그 지금 직업 그런 거 예를 들어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하듯이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되게 장문으로 써요, 글을. 굉장히 길게 쓰는데 사람들이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오면은 그 글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성 있게 쭉 쓰다 보면은 어떤 한 명이 그 글에 공감을 느끼면 내 피드를 계속 와서 읽어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피드를 하나 쓰더라도 그냥 사진 하나 딱 올리고 뭐 무슨 이렇게 몇 줄 안 쓰고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 피드에서 최대한 이 사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충분히 써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사람은 그거를 꼭 대답을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거를 유도하는 이런 질문도 던져주시면 좋아요. 근데 혼자 생각하게 하는 질문.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코로나 시대인데 많이 괜찮으시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답을 댓글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질문도 있어요.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둘 중에 뭐 예를 들어 선택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발문법,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하게 하는 질문법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 회사만의 저는 이렇게 제가 되게 메리트를 느꼈고 제가 비전을 느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쓰는데 최대한 이제 여기서는 다른 회사나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우리 회사를 거기다 묻어갈 수 있게 이렇게 조금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공감 요소가 중요하고 반응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진실성 있는 글, 궁금증을 유발하는 글. 저 사람이 뭘 이렇게 하길래 되게 얼굴도 예뻐지고 이렇게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러지? 뭐 이렇게 궁금증을 계속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내 가치관이 드러나면 좋겠죠. 그 피드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요 단체 글쓰기라는 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되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떤 팀이 같은 회사라도 어떤 팀이 잘하는지를 막 이렇게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선택했지만 회사 안에 또 팀도 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되게 즐겁게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팀원들이 단체로 똑같은 피드나 똑같은 글을 써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예를 들어 뭐 단체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요즘 많이 하는 게 다 같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프로모션이나 회사에서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예쁘게 영상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그 팀원들이 아 이거 다 같이 올려보자 오늘. 그러면 다 같이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아 이 팀은 되게 재미있겠다. 이 팀이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해시태그인데요. 해시태그가 사실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시태그를 잘 쓰면 노출이 잘 되고 해시태그를 잘 못 쓰면 내가 열심히 어떤 글을 썼는데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글을 아무리 잘 쓰고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노출이 돼야지 사람들이 내 피드를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잘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기능이라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오게끔 하는 해시태그. 누군가를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에 검색하는 것처럼 이제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는 뭐 예를 들어 투잡을 추천한다든지 부업을 추천한다든지 근데 이제 찾아보면 투잡 추천 이렇게 치면은 투잡 추천에 대한 해시태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그거는 이제 돋보기에다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여기 몇 명이 이 몇 개의 해시태그를 썼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샵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잡 추천했는데 투잡 추천을 쓴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 피드에 비해서 노출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투잡 추천 뭐 거기다가 이제 더 붙이는 거예요. 뒤에 밑에 보면은 이제 좀 뭐지? 핵심 해시태그 좀 좁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쓰는 해시태그가 이제 밑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고서 이제 뭐 예를 들어 10,000명 정도 한 20,000명 정도 쓰는 해시태그 이 정도는 적당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골고루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 기능이에요. 내가 누군가 이제 타겟을 찾아갈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도 제품 중에서 화장품에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 이제 해시태그에다가 뭐 화장품 추천 이런 거를 친다든지 아니면 타 회사에서도 좀 뷰티에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을 쳐서 거기서 이제 보고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해시태그를 쓰는구나. 이런 거를 대충 찾고 그리고 해시태그를 이제 그거를 사용해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메인 해시태그도 써주시면 좋고 예를 들어 이제 피드 하나를 쓰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해시태그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비율적으로 한 3, 4개 정도는 좀 메인, 그러니까 큰 해시태그,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해시태그를 써주시고 그리고 한 10개 정도는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개나 뭐 그 정도는 정말 소수의 내 피드가 예를 들어 몇백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해시태그도 몇백 명만 쓴 해시태그 이런 건 노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노트를 해놨다가 그 피드에 맞게끔 골라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많이 기록을 해주시면 좋아요. 메인 해시태그가 있고 핵심 해시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 해시태그 제가 또 추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 단체 해시태그는 우리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팀이 단체로 글을 쓸 때 거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쓸 수 있는 해시태그 예를 들어 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품을 나타내는 어떤 해시태그라든지 제품 중에서도 좀 요즘에 애칭을 또 사용하는 그런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해시태그 단체로 써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노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해시태그 좋고요. 팀워크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우리 팀만의 어떤 고유의 해시태그 같은 거. 이런 거는 팀워크를 나타내거나 개인적으로 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해시태그도 만들어 두시면 계속 그거를 피드마다 써주시면 나중에는 그게 쌓여서 100개, 200개, 1000개가 되면은 그 해시태그 하나가 나만의 해시태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 팀의 해시태그가 하나 생기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은 효과가 바로 없는데 조금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홍보 효과로서 되게 좋은 그런 해시태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를 얘기해요.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카드 뉴스 그거 저번 강의 때 아시죠? 이렇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정보성 글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걸 컨텐츠라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일단 첫 번째 내 그 타겟을 설정한 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요거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아, 어떤 정보를 좀 필요로 할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서, 컨텐츠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컨텐츠를 너무 많이 쓰면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내 피드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피드는 내가 없고 그냥 컨텐츠만 있는 피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회사 제품이 막 있다든지, 회사 그냥 쇼핑몰 그런 거 들어간 것처럼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딱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 회사 뭐 정보라든지 제품만 막 있고 내가 없으면 그런 피드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따라 팔로잉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로 나의 일상과 나를 나타내는 글이 주가 되되, 그 중에서 컨텐츠는 처음 하시면은 한 9개 중에 하나 정도? 혹은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컨텐츠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내 피드를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를 이제 막 탐색을 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피드에서 이제 다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컨텐츠 정보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어느 날,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쭉 읽고서 다음에 또 궁금해져요. 내 피드가 궁금해져서 지속적으로 내 피드를 계속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컨텐츠예요. 그래서 컨텐츠는 예를 들어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나열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피부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가 아는 전문 지식을 나열할 수도 있겠죠. 꼭 회사에 대한 지식이나 회사에 대한 제품이라기보다 정말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건가를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런 거를 가끔씩 하나씩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글을 보고 새로운 거를 내가 알게 됐어. 이 피드에 와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뭐를 썼을까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가끔 하나씩 써주시면은 좋습니다. 꼭 들어가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컨텐츠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단 이거보다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이나 나의 그런 가치관을 쭉 노출하면서 꾸준히 이제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계속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이제 찾다기보다 내가 정말 두세 명이라도 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 거.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마케팅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미팅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맨 처음에 파악을 하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제 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인스타그램도 그냥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지인이 아니면 그냥 콜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전단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인스타그램도 똑같이 나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과 점점 이제 소통을 하면서 나랑 친밀도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 또 피드를 가보면은 대충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진정성 있고 솔직하게 피드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최대한 쉽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 시스템에서 배우고, 그리고 제품 교육도 되게 많이 배우고,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도 왜 해야 되는지를 충분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것도 없는 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는 대로 막 쓰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건 뭐야, 그냥 관심이 없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최대한 어린아이한테 설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만의 스토리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요즘에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딩도 이 인스타그램도 내 하나의 브랜딩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나를 브랜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나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라는 걸 알게 돼서 이 네트워크에 이러이러한 점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네트워크가 좋은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성공도 하고 우리가 돈도 많이 벌려고 하지만 이거를 하면서 내 자신의 성장도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 예전에는 진짜 몰랐던 그런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생활도 하게 되고 뭐 책도 많이 보게 되고 이러면서 나의 성장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티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돈을 번다, 뭐 연금소득이다.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내가 해봤더니 되게 나에 대한 성장이 크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또 그리고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팀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훨씬 더 사람들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첫 줄에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즘은 사진보다는 영상을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근데 사진도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사진을 10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 장을 임팩트 있는 사진 한 장만 넣는 게 노출이 훨씬 더 잘 돼요. 인스타그램은. 그리고 제품 사진보다는 내 얼굴 사진이 노출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품 사진을 올리고 싶으면 제품을 내가 들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먹고 있는 사진 아니면 바르고 있는 사진 이런 사진 한 장 아니면 영상을 찍으실 때 15초 정도 되는 15초 이내로 되는 임팩트 있게 그냥 짤막하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1분이 넘어가서 IGTV로 넘어가면 좋다고 해서 다 막 1분 넘게 길게 찍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막 스크롤해서 올리다가 긴 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15초 정도 되는 그냥 짧은 영상이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숫자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숫자. 사람들은 숫자를 사용하면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음에 크게 와닿는데요. 그냥 쓰는 것보다 숫자를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그리고 불안 심리를 조성하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삶에 대한 뭐 그런 불안 심리를 안 그래도 갖고 있는데 더 불안 심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팀원을 예를 들어 모집을 한다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지금 이렇게 딱 3분만 문의를 받겠습니다. 아니면 며칠까지 뭐 이틀만 문의를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되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심리.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후기, 리뷰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을 사실 요즘 좋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아유 뭐 네가 하는 거니까 그 회사 소속이니까 좋다 그러겠지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내가 직접 발라보고 뭐 비포 애프터 있으면은 사실 비포 애프터로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급성장한 회사가 있죠. 비포 애프터 사진이 되게 좋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니면 영양제 관련된 회사면 영양제를 먹기 전에 뭐 내 건강 측정했던 거나 뭐 영양제 먹은 후에 건강 측정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되는 데이터 사진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런 걸로 신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문의가 오진 않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한 달, 2달, 3달이 계속 되다 보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문의가 와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답이고 그나마 그래도 인스타그램이 가장 좀 성장을 빠르게 하죠.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유튜브나 사실 블로그는 좀 오랜 기간이 좀 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매일 하나의 피드를 꾸준하게 올려다 보면은 진짜 빠르면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 2달 정도 만에 정말 누군가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